자, 이제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툴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북 LM은 이렇게 있는 주소 노트북 lm.google.com 똑같이 제미나에서 봤던 것처럼 구글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주소로 들어가면 되고요. 일단은 노트북 LM은 설명 자체는 이제 구글에는 가로를 써서 보시면 되고, 자, 아이디어를 다듬고 정리하기 위한 조사 AI 어시스턴트를 이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얘가 뭐 어떤 제미나이나 혹은 GPT 이런 일반용 AI보다는 일반용 AI가 아닌 학습용, 특히 이제 학생 혹은 연구자를 조금 더 타겟으로 하는 그런 AI였습니다. 그럼 일반 AI랑 뭐가 다르냐? 자, 노트북 LM은 기본적으로 동작 흐름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자료를 토대로 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뭐냐면은 제미나이나 GPT 혹은 클로드 같은 일반 AI는 우리가 별도의 자료를 업로드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학습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노트북 LM도 자료를 올리지 않아도 답변할 수 있긴 한데 노트북 LM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자료를 올리지 않고 쓸 거면은 그냥 다른 뭐 제미나이를 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럼 노트북 LM의 장점은 뭐냐? 그 일반 AI에서 파일 업로드를 했던 것처럼 이제 자료를 업로드하면은 그걸 기반으로 답변을 하는데 조금 더 그거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료를 토대로 답변을 만들어내고 사실 이건 똑같죠. 근데 콘텐츠를 생성하는 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텍스트 만들 수 있고요. 그래프, 이미지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근데 여기 의미하는 거는 이제 업로드하는 자료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도 올릴 수 있고 그래프나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도 올릴 수 있는데 굉장히 또 특별한 점은 노트북 LM이 구글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필요는 없고 공개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링크 주소 있죠? URL 이거를 붙여 넣는 것만으로도 노트북 LM에다가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일반 AI에서도 파일을 업로드하면은 그걸 기반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노트북 LM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료를 업로드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결과를 만드는 것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 자, 앞에서 학생들 혹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데 썼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됐었냐면은 일반 AI를 가지고 막 했더니 이제 없는 일을 실제처럼 말하는 환각이 굉장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해서 답을 썼는데 전혀 이제 없던 것을 가지고 답을 쓰고 하면은 좀 곤란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디폴트로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트북 LM 환각이 없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고요. 환각이 다른 것보다 굉장히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트북 LM은 여기서 업로드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느냐? 일단 학습용이기 때문에 학습 자료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브리핑은 보고서 혹은 뭐 요약 PPT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마인드맵이라고 해서 이렇게 특정한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를 뻗어 나가면서 개념을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 학습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기술이 오디오 오버뷰라고 해서 예전에는 아마 팟캐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요즘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어쨌든 자료를 올리면은 그걸 바탕으로 보이스를 합성을 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처럼 라디오 진행하는 것처럼 실제로 합성을 해서 아마 이따가도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노트북 LM은 일단은 저는 제미나이를 유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노트북 LM도 기본으로 유료로 쓸 수 있긴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료 요금제로도 어느 정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노트북 LM은 요금제가 이렇게 있는데 구글 요금제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페이지만 보여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려고 하는 거는 노트북 LM을 사용하는 순서인데 자, 요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델에 리소스를 업로드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리소스는 자료입니다. 앞에서 봤던 텍스트나 이미지, 뭐 오디오, 비디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혹은 자료 파일을 업로드하지 않고 웹에서 인터넷에서 검색한 다음에 추가하게끔 하는 기능도 있긴 한데 요거는 다뤄보지 않을 겁니다. 다뤄보지 않을 거고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자료를 이렇게 노트북 LM이 있으면은 자료를 이렇게 업로드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요 리소스를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컨텐츠를 이제 노트북 LM이 답변을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답변이라고 하면은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그렸으면 그냥 텍스트 답변이라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답변뿐만 아니라 학습용이라 했었잖아요. 그래서 개념들을 이해하기에 조금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을 하는데 다양한 형태로 예를 들면 아까 봤었던 뭐 마인드맵도 있겠고
혹은 어떤 팟캐스트 같은 음악입니다. 오디오도 있겠고, 혹은 어떤 이미지 같은 걸 만들어내는 것도 있겠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리소스 업로드를 하지 않고 뭔가 자료 기반의 답변이 아닌, 자료 기반의 답이 아닌 창의적인 답변은 노트북 LM보다는 공식적으로도 제미나이 일반 AI를 써라 라고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자, 그럼 노트북 LM도 화면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노트북 LM 아마 이따가 우리 한번 켜보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올 겁니다. 일단은 페이지를 넘어가서 한번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트북 LM에 로그인까지는 한 상태고요. 아마 이제 여기 추천 노트북이 아니라 전체를 누르면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 이제 실습했던 자료들이 좀 있는데, 자,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노트북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단위를 새롭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화면이 좀 크기 때문에 요거 팝업을 보시면은 파일 드롭 혹은 뭐 자료 업로드 이런 것도 있죠. 사용자의 메모를 활용해서 혹은 뭐 웹에서 소스를 검색해서 한다라고 하는 게 리소스를 업로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근데 일단은 껐다가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고, 자, 크기를 조금 키워볼 거고, 노트북 LM의 화면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왼쪽에 출처라고 해서 리소스를 업로드하는 공간, 업로드하고 관리하는 공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서 추가했던 소스를 활용해서 채팅할 수 있게 하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 여기에는 제목 없는 노트북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따가 우리가 자료를 올리면은 그 자료를 요약해 놓은 기본 화면으로 좀 바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좀 재밌는 기능인데 파일 업로드하고 채팅하는 거 여기까지는 사실 제미나이로도 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 LM에서는 스튜디오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여기 있는 거 보면은 제가 설명을 띄워두긴 했지만 소스를 기반으로 AI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파일을 만들거나 슬라이드, PPT를 만들거나 동영상을 만들거나 전 동영상을 별로 안 좋아해서 요건 안 해볼 겁니다. 혹은 마인드맵, 보고서, 뭐 플래시카드 아무래도 학습 쪽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죠. 퀴즈도 그렇고 인포그래픽, 이미지를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금 화면을 보고 왔고요. 네, 표시했던 것처럼 소스 혹은 뭐 리소스라고 표현할 거고, 그 다음에 채팅, 그 다음에 스튜디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각 화면이 의미하는 거는 소스는 AI,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AI가 답변을 하기 위해서 참고할 기준 자료, 레퍼런스 자료, 파일 또는 웹 검색을 업로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채팅은 앞에서 업로드했던 요 소스를 가지고 활용해서 뭔가 AI한테 물어보고 답변하고 하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도 소스를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만든다. 근데 일단은 아까 봤던 것 중에 보고서랑 슬라이드, 인포그래픽 정도는 업무에서도 쓸만하고요. 나머지 뭐 퀴즈나 동영상, 마인드, 오디오 이런 것들은 학습에는 꽤 괜찮은데 업무에서는 뭔가 도움이 될까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노트북 LM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활사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이라고 하는 PDF 파일을 업로드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트북 LM의 화면으로 왔고요. 아까 처음에 파일 업로드하는 화면이 안 뜬다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여기서 소스 추가, 출처 추가라고 나오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처음에 봤던 파일 업로드할 수 있게 하는 화면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웹에서 새 소스를 검색하는 것이 아닌 여기다가 파일 드랍, 그러니까 드래그 앤 드랍 혹은 여기 파일 업로드를 클릭해서 탐색기에서 파일 업로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중대재해대응 매뉴얼.pdf라고 하는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PDF 파일을 업로드하고 열심히 이제 노트북 LM이 읽고 있는 겁니다. 보면 이제 여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목 없는 노트북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문서의 내용을 이제 쭉 읽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요약하는 내용으로 쫙 바뀌게 됩니다. 보면은 이렇게 2025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이라고 이제 요약하는 거고 이 자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딱히 우리가 뭔가를 한 적은 없지만 이 자료를 통해서 해볼 만한 질문들, 예시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소스에서는 소스 추가도 있고 뭐 화면 접근하는 거는 어렵지 않고 여기 이렇게 체크를 누르면은 여기 스튜디오가 바뀌는 거를 한번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노트북 LM의 채팅이나 혹은 스튜디오 기능을 사용할 때 이 파일을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예시로 소스를 하나만 업로드했지만 만약에 여러 개를 쓸 경우 그렇게 따로따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일단은 소스를 쓴 상태에서 한번 간단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자활사업 중 띄어쓰고 청소업을 기준으로 사다리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 중대재해대응 매뉴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있어서 일단은 소스를 어떻게 참고하는가, 그리고 제미나이에서도 파일 업로드를 가지고 출처를 토대로 답변하는 걸 봤었는데 그거랑 어떤 게 또 다른가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문서 읽고 있다 이런 내용이 뜨면서 텍스트 읽고 있고 열심히 답변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났고요. 답변을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보면은 똑같이 일단 제미나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1, 2 이런 식으로 출처가 나타나는 게 있죠. 근데 대신에 아까 제미나에서 봤을 때는 어떤 파일을 썼다 정도만 봤었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참고했는가 이런 식으로 사다리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출처를 언급해 준다라고 하는 게 노트북 LM의 소스 활용법이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소스를 쓰지 않은 상태로는 어떤 답변을 하는가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트북을 새 거를 만들고 거기서 똑같은 질문을 한번 다시 더 해보겠습니다. 전 얘를 복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새 노트북이고요. 파일 업로드 안 한 상태에서 붙여넣고 자, 보면은 일단은 답변을 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나 매뉴얼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노트북 LM은 네가 업로드한 파일을 줄 때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 파일 올려라. 이렇게 해라. 아니면 이제 패스트 리서치라고 하는 기능은 아마 이제 웹에서 주요 자료들 찾아가지고 그걸 소스를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슬라이드에서는 어떤 예시를 볼 거냐면은 슬라이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노트북 LM에 자료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답변했다. 가급적이면은 파일을 업로드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소스 업로드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체크를 하면은 요 채팅 혹은 우리가 지금 보지 않았지만 이따가 볼 스튜디오 기능에 요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이라고 하는 소스 파일을 사용하겠다 하지 않겠다를 변경할 수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른 식으로 요약해 주는 거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리긴 했지만 똑같은 질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자활사업 중 청소업을 기준으로 사다리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자 보시면 여기에 소스가 없죠.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뭐 2인 1조 하시고 안전모 착용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자 노트북에 아직 등록된 자료가 없어서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답변했다. 뭐 자료를 업로드해 주세요. 혹은 내가 웹에서 대신 검색해 줄까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스 있는 상태로는 어떻게 답변하느냐? 우리 아까 봤었던 거랑 물론 이제 AI가 매번 조금씩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긴 하지만 똑같이 소스 업로드한 상태로 체크한 상태로 똑같은 질문 한 번 더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답변을 하고 자 여기 1번 혹은 여기엔 안 보이는데 아마 뭐 어디에도 2번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근거를 추가해주고 여기 1번 뭐 2번 이런 식에다가 그 근거 있는 데다가 커서를 올리면은 이렇게 물론 우리 아까는 좀 내려가지고 실제 사다리 페이지 어떻게 나오는 거 봤었죠.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파일의 어느 부분을 참고했다 라고 해서 정확한 답변을 만들어내는 것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AI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려고 하는 거는 요 채팅에서 일단은 마저 볼 건데 요거는 복사하는 기능이고요. 뭐 좋아요, 안 좋아요 답변하는 기능인데 여기 보면 메모의 저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사실 여기 화면에 조그맣게 나오고 있긴 한데 자, 이 메시지를 노트에 고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뭔가 일단은 여기 소스 파일은 없으니까 다시 소스가 있던 노트북으로 돌아가서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왔고요. 똑같고요. 메모의 저장이 뭐냐? 자, 우리가 요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사실 지금은 우리가 하나 정도만 물어봤지만 2개, 3개, 4개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다 보면은 채팅의 히스토리가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런데 노트북 LM은 제미나이랑 다르게 제미나이는 여기 왼쪽에 사실 채팅 히스토리가 쭉 있어가지고 내가 했던 채팅이나 필요한 것들을 검색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노트북 LM은 그런 화면이나 UI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검색하고 조회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나온 기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얘를 메모에 저장한다는 게 뭐냐?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메모 추가라고 되어 있긴 한데 자 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메모 생성 중이라고 나오고, 요건 이제 질문 내용 요약하는 거니까 약간 제미나이에서 우리 히스토리 쌓이는 것처럼 그거를 우리가 수동으로 만들어준다라고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해 보면은 우리가 물어본 질문의 내용은 없지만 답변의 내용을 그대로 그리고 출처까지 같이 이제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겠고, 대신에 이제 보기 전용이다. 그리고 만약에 얘를 추가로 소스로 변환해서 또 다른 뭐 노트북 LM을 작동시킨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메모 닫는 거는 요거 누르면 될 거고요. 그리고 노트북 LM도 사실 분석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 공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눌러서 똑같이 이메일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제한을 뭐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아니면 공개를 하면은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노트북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그렇다. 그래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요걸 쓰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봤던 메모 기능입니다. 여기 메모의 저장 버튼을 누르면은 검색했던 내용을 제미나이의 히스토리처럼 관리할 수 있다. 근데 대신에 우리가 수동으로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 하고 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물론 이름도 아마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메모가 이렇게 추가되고, 요거 내용들은 이제 보기 전용으로 저장이 된다 하는 예시를 봤고요. 그다음에 노트북 공유하기는 여기 노트북 만들기 옆에, 여기 옆에 분석도 있긴 했지만 공유 버튼 눌러서 우리가 공유하고 싶은 사용자의 이메일을 추가하거나 혹은 이제 제한됨을 바꿔서 링크 있으면 볼 수 있도록 변경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트북 LM에서 제공할 수 있는, 노트북 LM에다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소스의 종류는 꽤 다양합니다. 일단은 텍스트, 그 다음에 아마 파일, 요 두 개를 좀 많이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도 가능하고, 오디오도 가능하고, 구글 문서, 뭐 구글 닥스, 구글 슬라이드, 구글 시트도 가능하고, 웹페이지 URL도 가능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유튜브 URL, 음성 있는 영상도 가능하고, 심지어 최근에 업데이트된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제미나이랑 사람이 채팅을 합니다. 그쵸?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채팅 히스토리가 쌓여요.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노트북 LM에 소스로 추가할 수도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각 소스는 최대 하나당 200메가, 하나당일 거예요 아마. 하나당 200메가 등록 가능한 소스는 최대 50개. 그래서 제미나이가 아까 100메가에 10개였나 그랬죠. 그래서 훨씬 더 파일 업로드에 특화되어 있는 노트북 L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보려고 하는 거는, 아까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PDF를 올렸는데, 이번에는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그걸 토대로 뭔가를 요약하거나 파일을 만들거나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요거는 일단 설명할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어떤 유튜브를 쓸 거냐? 자, 자활복지개발원 채널이 있습니다. 네, 요 채널에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어요. 요 링크 들어가시면 되고, 이 영상이 28분 11초짜리입니다. 그래서 물론 굉장히 잘 만든 영상이니까 우리가 봐야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AI를 써서 요약을 하고, 이걸 토대로 뭔가 노트북 LM을 써서 이 유튜브 영상을 근거로 해서 뭔가 채팅을 하거나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내거나, 요거를 한번 실습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새로운 노트북으로 한번 가볼 거고요. 자, 여기서 소스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유튜브 버튼 있죠? 요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소스로 업로드할 웹사이트의 URL 혹은 유튜브 URL을 붙여 넣으세요 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유튜브 링크를 이렇게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엔터를 치고, 뭐 여러 개도 할 수 있고 뭐 텍스트도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다가 HTTPS를 붙여주겠습니다. HTTPS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은 준비가 됐고, 삽입을 하면은 열심히 검색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공개 동영상만 되고 텍스트만 되고 이런 것도 있다 하는데, 삽입을 하면 되고, 그러면은 열심히 이 영상을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란 뭐다라고 하는 소스를 추가했고, 굉장히 빨리 되죠. 28분짜리 영상을 한 30초도 안 돼서 이렇게 요약해주고 이제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여기 채팅 말고 이번에는 스튜디오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조금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스튜디오는 우리가 앞에서 추가했던 소스를 바탕으로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료에는 여기 이렇게 지금 9개가 있는데 나중에 뭐 새롭게 추가가 되거나 빠질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메모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보고서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자료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인드맵 퀴즈 플래시카드 데이터표는 이제 좀 우리가 쓰긴 그렇고, 동영상 기호도 그렇고, 보고서랑 슬라이드 자료, 인포그래픽, 그 다음에 오디오 오버뷰, 요거 사용하는 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요걸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자, 여기 보면은 그냥 이렇게 전체 메뉴가 있고,
이렇게 동그라미 버튼이 있는 게 있죠. 자, 요거를 누르면 기본 설정 값으로 만들게 되고, 여기 동그라미 이 부등호표를 누르게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한 설정을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슬라이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여기 동그라미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형식을 자세한 자료를 만들 건지, 그러니까 전체 내용들을 다 요약할 건지, 아니면은 뭔가 영상을 토대로 만든 PPT를 발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금 더 핵심 내용만 담을 건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 언어는 뭐 우리 그냥 한국어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짧게 할 건가, 기본값을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요거를 여기를 누르지 않고 그냥 여기를 누르면은 기본값, 자세한 자료, 기본값 좀 길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슬라이드 자료를 발표자 슬라이드로 짧게 한번 만들어 볼 거고, 여기다가는 뭐 슬라이드를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를 넣어도 되는데, 일단 안 쓰고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성을 할 거고, 네, 그럼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옆에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기본값으로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고 있고,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구분이 되지 않지만, 하나는 이제 기본값 자세한 자료를 만들게 되고, 하나는 발표용 자료로 조금 더 핵심만 요약한 슬라이드를 만들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보고서는 그냥 기본값밖에 없나 보네요. 보고서도 한번 만들어 보고,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보고서는 블로그 게시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서 블로그 게시물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 인포그래픽도 네, 그냥 기본값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값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오디오 오버뷰도 굉장히 재밌는데, 얘는 기본값으로 하면 좀 깁니다. 그래서 요약으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지어 요거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지도 좀 하고 있죠. 그냥 요약만 해서, 이거 심층 분석하면 한 30분짜리 나올 겁니다. 근데 생성이 엄청 오래 걸려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요 파일들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은 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해봤을 때도 이거 다 만드는데. 그래서 다 완성되고 나면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완성이 됐고, 보면 이제 1분 전, 2분 전, 4분, 6분 전, 7분 전이라고 해서 한 7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딱 이만큼 걸린다라고 확실하게 답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일단 당연하게도 소스로 업로드하는 내용의 양에 따라서 길거나 짧거나 하면 바뀔 수 있고, 그다음에 아마도 노트북 LM이나 제미나이 요금제로 조금 영향을 받을 겁니다. 받기도 하고, 구글의 서버 상태라거나 다른 작업들이 밀려 있거나라고 한다면은 조금씩 바뀔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일단 보면은 우리 보고서 블로그 형태로 만들어 달라 했던 거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은, 네, 10만 원의 저축이 인생의 마중물이 되는 법. 물론 이제 요거를 그대로 쓰면 이제 약간 그 온라인에 많이 있는 AI로 찍어내는 블로그 같은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한번 검토하고 글 좀 다듬고 이미지 같은 거 추가하고 해서 쓰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프롬프트 및 소스 보기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고서, 물론 블로그 형태여서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직접 만들기나 브리핑 문서 이런 거 하면은 조금 더 괜찮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글 만드는 거예요, 보고서는. 그다음에 요거는 인포그래픽이죠. 얘를 한번 클릭해 보면 이제 30분짜리, 28분짜리 영상을 한 장의 이미지로 설명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희망저축계좌 1이라는 게 있고 2라는 게 있는데, 조금 이제 하자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제미나이 그 나노바나나 2에 비해서 아직은 글자를 좀 뭉개서 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트북 LM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요거를 한번 다듬는 거를 권장하고, 특히나 이제 얘도 노트북 LM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다가 AI로 만든 이미지이다 라는 걸 표현하는 게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다듬는 정도만 하면은 굉장히 또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 된 게 이제 오버뷰, 요 팟캐스트가 먼저 됐는데 얘를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핵심 요약은 취약계층과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이른바 자산형성 지원 사업 편입니다. 매달 꾸준히 저축. 자, 이런 식으로 제가 10초만 틀긴 했는데, 요거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유튜브 여기다 소스 올리고 오버뷰 할 건데 어떤 스타일로 할 거다라고만 선택해주고 조금 기다린 게 다예요. 그래서 요거를 당연히 아마 mp3 파일일 것 같은데 다운로드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뭐 이름 바꾸거나 하는 기본적인 기능들 가능하고요. 재생하거나 속도 바꾸거나 하는 것도 가능해서, 그래서 보통은 뭔가 학습할 때 자료 왕창 올려두고 그거 요약하는 팟캐스트 만들어서 그거 들으면서 뭐 설거지 하거나 아니면 운전할 때 라디오처럼 틀어두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재밌는 팟캐스트로 만들 수 있고, 슬라이드를 2개를 만들었는데 어떤 게 요약이 어떤 게 전체인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잘 만들어 주는데, 슬라이드 쇼도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공유되고 뷰어 펼치기 이런 것도 가능한데, 수정도 가능하고, 뭐 이 부분 우리 이미지 편집했던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를 PDF나 PPTX로 다운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물론 내용 요약 자체는 뭐 나중에 검토하시면 될 것 같고, 얘를 만약에 PPTX로 다운받는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글자를 바꾼다거나 여기 있는 색깔을 바꾼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진 않고 요렇게 생긴 이미지를 담고 있는 PPT가 나오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되고, 이미지로 만든다는 게 무슨 소리냐? 자, 얘를 이렇게 그룹화가 돼 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짜로 그냥 찍어내는 PDF랑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디테일한 수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것도 가능은 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내용을 좀 보시고 요렇게 참고해서, 사실 얘를 바로 써도 애지간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디테일을 한번 또 우리가 검토를 해야겠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 혹은 조금 더 다른 슬라이드는 얘가 전체인지 요약인지 그건지는 저도 요 디테일한 도메인 병이 없어서 모를 것 같은데, 아마 얘가 전체인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노트북 LM을 활용해서 우리가 소스를 추가하고 28분짜리 유튜브 영상도 추가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스튜디오 기능들 한번 실습해 봤고요. 했던 내용들입니다. 유튜브 영상,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란 뭔가 라고 하는 거 우리 추가했었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기본 요거 옆에 있는 요거 이렇게 돼 있는 거 동그란 거를 누르지 않으면은, 안 누르면 뭐라고요? 기본값을 사용한다 하는 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성까지 시간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꽤 시간이 필요하고요. 짧게 되는 경우도 있고 길게 되는 경우도 있고, 슬라이드 자료 외에 뭐 보고서나 인포그래픽, 팟캐스트 정도로는 업로드 괜찮다. 우리가 또 만약에 선생님들이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퀴즈나 마인드맵, 플래시카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예전에 제가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어떤 프롬프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특정한 스타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거기다 프롬프트를 조금 커스텀해서 주면은 조금 더 원하는 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죠. 아무튼 슬라이드 만들 수 있고, 이미지 편집하는 것처럼 수정해 좋아하는 거 가능하고, 공유하기 가능하고,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PPT, PDF 둘 다 가능한데, 전부 이제 통짜 이미지로 봤기 때문에 PPT에서 디테일한 수정은 안 된다. 그리고 요거는 아마 제가 예시로 만든 노트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링크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봐셔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내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 LM에는 우리가 기본 기능을 받긴 했지만, 구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노트북 LM에서 만든 노트북, 프로젝트 단위로 노트북이라고 합니다. 구글에서 요거는 좀 봐도 괜찮다 싶은 큐레이션을 좀 해둔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거, 요거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노트북 LM 입문이라고 하는 거는 소스 27개를 넣어서 다양한 형태로 스튜디오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보는 것도 괜찮다. 나중에 시간이 많으시면 한번 보는 것도 재밌다. 이렇게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노트북 LM 입문이라고 하는 노트북에 어떤 자료들이 업로드되어 있고, 채팅 어떤 것들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지 않았던 또 다른 형태의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을 만들어내는 예시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설명 동영상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노트북 LM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냅킨 AI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